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공부의 기본 사박자라는 게 있어요. 예,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고요. 그래서 2차 공부의 기본 포맷은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예.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암기하려고 덤비들지 마세요. 암기는 최종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. 이해된 지식은 암기가 잘 돼요. 그런데 이해되지 않은 지식은 암기하려면 머리에 쥐부터 난다고. 그래서 처음부터 외우려고 덤비지 마시고요. 이제 법학 공부할 때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개념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의 결론, 핵심이 되는 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지만, 그 전에 그런 개념이든 그런 판례 내용이든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기본 논리 체계와 기본을 이해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게 돼요.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이 이해는 강사를 잘 만나야 돼요. 왜? 이 지금 혼자 읽어보세요.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. 이 법학서적. 근데 여기서 이제 강사를 잘 만난다는 건 뭐냐면, 새칭 유명한 강사를 만나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. 진정으로 유명한 강사는 자기에게 맞는 강사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강사의 가장 중요한 건 수험생 입장에서 일단 들어서 이해가 되는 강의를 선택하셔야 돼요. 그리고 들으면서 또 정리가 되는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 따분하지 않는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. 그렇지 않아도 법학이 따분한데 한 10분 지나면 강사도 자고 수험생도 자고 이렇게 같이 다 자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이해를 첫째 하셔야 되고, 그 다음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실은 수험생활의 관건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필기하는 것만 봐도 이 친구가 합격할지 떨어질지 대충 답이 나와요.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해된 지식을 깔끔히 정리를 잘 해야 돼요. 그런데 이 정리도 사실은 강사들이 다 해놨어요.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. 이게. 다 정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해 정리까지는 어찌 보면 강사들이 다 해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게 세 번째예요.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반복이에요. 이해된 지식을 깔끔히 정리된 책 가지고 하염없이 반복하셔야 돼요. 제 때는 기본이 한 10회독 이상은 해야 합격한다 이랬었어요. 그거는 평균치고 엄청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.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지식이 선명해질 거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, 이때는 강력한 인내력이 요구됩니다. 보통 여러분이 좀 알게 되면요, 그때부터 집중력이 떨어져요. 이제 좀 알 것 같으니까. 그런데 그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초심대로 그대로 같은 강도로 반복을 얼마나 하느냐, 그게 이제 합격의 관건이 되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, 아무리 반복하고 정리하고 이해해본들 답안지에 제대로 표출을 못하면, 채점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채점하는 게 아니고요, 답안지에 표출된 거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답안 표출 능력을 또 잘 기르셔야 돼요.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제부터는요, 계속 쓰면서 공부하셔야 돼요. 이 답안지 10장에다 2시간 동안 써내야 되거든요. 그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. 시간은 금방 흘러가요, 2시간이. 아무리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2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면 게임 끝난다고.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이제 표출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.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답안 작성 능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. 답안 작성 능력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. 무슨 말이냐, 이게 이제 주관식 공부의 사박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과정을 잘 밟아서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. 알겠어요? 무슨 말인지? 그래서 다시 이제 두 가지만 먼저 정리를 드리면, 교재는 궁극적으로 몇 개만 남기라고 행정법에서 2개만 남기세요. 잘 정리된 기본사항근하고, 그 다음 사례집, 그것도 기출 사례집, 그 2것만 남기도록 하시고,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관식 공부의 이 사박자 단계를 잘 밟도록 하시라고. 그래서 철저히 1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이해된 지식이 잘 정리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, 이 정리된 지식을 하염없이 인내를 가지고 반복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. 그 다음 그걸 효율적으로 답안지에 표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. 여러분 정도의 그 학습 능력이라면요, 한 1년간만 집중만 하면요, 거의 다 합격 가시권에 다 들어갑니다. 재작년에 합격한 친구, 1년 반 만에 합격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, 너무 빨리 붙었죠, 1년 반.
상당히 싸가지 없이 빨리 붙어가지고. 저 강당에서 찾아왔는데 1년 반 만에부터 찾아왔더라고요. 지금 대학 4학년 때, 대학 1년 남겨 합격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1년 이제 다니고 있어요. 이제 올해 졸업했겠네. 얘가 이제 올해 공직 들어갈 겁니다. 뭐 지금. 여러분 정도 능력이면 제가 보기에 한 1년 정도만 미친 듯이 투자하면 다 합격 가시권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.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아마 의기충천할 겁니다. 팍 밀어붙이면 작살 내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초심이 얼마 못 갑니다. 그 뭐 한 달, 두 달 지나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이거 해야 돼, 말아야 돼, 뭐 이런 생각이 들고. 그래서 초질관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, 실제로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합격했다, 고시에 붙었다, 합격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나머지 평면보다도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초심을 잃지 않고 인내를 갖고 계속 해왔다는 걸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, 어떻게 보면. 이 사람 마음이 수시로 바뀌잖아요.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데 하물며 이게 지금 마라톤이거든요, 어차피 이게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하고 달려가야 될지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. 알겠어요?